영양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오늘 880선을 돌파했고 코스피도 기관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또 시장을 강하게 끌어주면서 동반 강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전일 밤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AI 반도체의 탄력이 예상외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과 종목 이야기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또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뤄주시는 분이니까요. 이 세 가지 매매법 이 시간 동안 이 50분 안에 또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 50분까지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또 챙겨드릴 거니까요. 이 이벤트도 준비된 이벤트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마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쳐서 계속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밤 한국 시간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발표가 나오면서 충격파가 훅 밀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미국 장도 그리고 우리 장도 시장들이 전부 다 조정이 나와봤자 2, 3일 짧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달은 그럴 것 같다. 4월 초까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계속 시장이 조정을 줄 때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주식은요. 우리가 수익을 낼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소형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시대 터질 때 몇백 프로씩 터지는 걸 보게 되지만 몇백 프로를 내가 들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주와 ETF 순환매를 통해서 짧으면 한 10%에서 20%, 많으면 한 20%에서 한 50% 정도 수익 나면 그냥 털고 다음 종목을 거래하고 또 조정이 나올 때 기다리고 이런 순환매가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제가 아마 여러분께 10월 말에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 12월 말부터 1월 2일까지 다 팔았고요. 다시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담았다가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다 팔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마지막 남아 있었는데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와 차이나 H 레버리지 중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0% 어떤 종목은 30%까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종목들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선물 옵션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파생상품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우리가 상한가 가봤자 30% 갈 수 있는 게 하루 움직임 폭의 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하루에도 10배가 나기도 하고 20배가 나기도 해요. 1000%, 2000% 수익이 시세 많이 터지는 애들 나오기도 하고 하루에 30%, 50%, 100%의 수익은 늘상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별로 예사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은 안전한데 선물 옵션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상승할 때는 주식을 하든 선물 옵션을 하든 돈 벌어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주식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선물 옵션은 하방을 배팅할 수 있으니까 양쪽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내일 아침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하는 건 한 달에 딱 하루입니다. 한 달에 하루 매달 두 번째 주에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기주 보통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내일이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안 해보신 분, 또 해봤는데 수익 잘 못 내는 분,
내가 하긴 하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잘 안 돼 어려워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8시 20분까지 입장을 하시면 제가 8시 45분에 시초가 출발하니까요. 아침에 시황 브리핑하고 설명드리고 장 출발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하는 매매는 통상 8시 45분부터 10시 20분에 거의 매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오전 매매를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횡보하는 시간대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오늘 생방송 중에 시간 내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시간이 생방송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내일은 제가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장장 7시간 10분을 혼자 떠들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오셔서 선물 옵션을도 배우시고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 타점도 배우시고 시장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내일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TV 앞에 오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누르면 바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제 채팅방이 뜹니다. 그런데 공개 톡방, 무료 톡방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사칭하는 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다른 방들이 여러 개가 저도 제 사진을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제 사진까지 거기 박혀가지고 톡방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희 방은 방이 1000명이 넘어요, 인원이.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인원 많은 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몇 명, 1, 20명 방들은 다 가짜 방이고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인원 많은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2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이 최근 조정 장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가 더 많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주요 섹터가 또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보유 종목 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방송 또 재밌게 유익하게 시청하시면서 시장 읽어보시고 대응 방안까지 또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무엇보다 노란 톡방 입장 이벤트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개장 전 오전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정말 하루 종일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는 무료 선물 옵션 특강입니다. 실전 매매부터 해서요. 쉽고 알찬 교육 내용까지 또 한가득 녹여드릴 거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노랑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특강에 관한 링크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랑 톡방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꼭 특강도 함께 해보시고 링크도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과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고 본격적으로 또 종목 이야기들 다뤄가 봐야겠죠. 2차 전지, 반도체 그래도 고루 탄력적인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시장을 보실 때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여러분 중소형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보지 마세요.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을 잘하는 선수들은 사실 대박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에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영향력이 커서 제가 보는 시황들을 신뢰하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중소형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은요. 내가 마음 먹으면 만약에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제 단톡방에 인원이 이렇게 합치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 1인당에 한 1, 2천만 원씩만 내가 산다고 쳐도 여러분 100명만 사도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금방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3,000명인데 그 인원들이 내가 1, 2천만 원씩만 산다고 해도 수백억이 움직여요. 그러면 중소형 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톡방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르르 몰려다니는 종목들을 하게 되면 사실 시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팍스TV를 출연한 지가 3년 반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 종목을 이야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마 제가 이 방송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종목을 샀어. 나와가지고 자 이거 되게 좋아 무조건 가 여기까지가 소리를 엄청 강하게 지르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이 많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야 저거 진짜 안 된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잘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사요. 그럼 어떻게 될까? 시세가 이렇게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은 여러분 본인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선수들은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초, 중수 입장에서 중급 정도 실력 가지신 분들은 안 건드리셔야 될 거고 정말 고수들이라 하더라도 중소형 종목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아서 박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형 종목은 여러분 거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개인 매매자가 그걸 건들 수 있으려면 이걸 업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조차도 나가 떨어지는 게 중소형 종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장이니까 야 이거 좀 가겠지 잘못 샀다가 물리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장이 올라간다고 볼 때 두 종목을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먼저 섹터별 ETF,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섹터 말고 그냥 주가지수 ETF,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코드 122630 122630 코덱스 레버리지를 얘기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얘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나 못 사겠어.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1월 말에 여기 14,0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 이야기했는데 13,560원 찍고 나서 쭉 올라서 19,000원까지 갔거든요. 제가 여기 사가지고 쭉 버티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 횡보하는 기간도 조정 나올 때마다 그냥 사라 2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얼마냐면 12월 말까지 19,000원까지 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00원이 19,000원 가면 수익률이 한 30%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종목은 안 사고 그냥 ETF 매수하는 것만으로 한 20-30% 수익 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소요기간 2달 걸렸어요. 2달 동안 내 원금이 20%, 30%가 올랐다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굳이 내가 더 욕심을 내야 될까? 이런 얘기 드리면 나는 돈이 별로 적으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선물 옵션 하시면 돼요. 적은 돈 갖고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건 선물 옵션이고 내가 돈을 일정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게 먼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 1월 17일부터 1월 26일 조정장에 다시 한번 15,500원에서 16,200원 사이에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18,700원, 19,000원까지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또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7,700원이 망가지면 정리한다. 그거 아니면 눌림시의 매수 관점에서 상방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슈팅이 한 파동 남아있다라고 현재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놨다가 시세 좀 주면 몇 프로 수익 나면 좀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셔도 내 원금에 내가 월간 단위로 3% 5% 못 벌면 사실 바보 소리 들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씩 벌면 1년이면 36%입니다. 한 달에 5% 벌면 1년이면 내 원금의 60%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원금, 여러분 종목당 아닙니다. 원금에 연간 30%에서 60% 수익을 못 내는 분이라면 사실 주식 멈추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 그만두세요. 대신에 뭐 하시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조정 나올 때 얘 샀다가 올라올 때 3%, 5%, 10% 수익 나면 팔고 나가고 또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또 사고 이거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왜 굳이 고생길을 사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렸던 게 어디까지 간다고 보느냐면 올해 상반기 안에 적게 가면은 21,500원까지 갈 거다. 그럼 지금 18,500원이니까 21,500원까지 가면 앞으로 15%에서 20% 갈자리 더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많이 가면 한 24,000원쯤 가면 거의 꼭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안쪽. 그러면 저 많이 간다고 계산하면 현재가에서도 30%는 더 갈자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조정마다 이거 사야지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스닥은 그러면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코스닥을 무시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언제 사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여기 10월 말에 사가지고 이때 이날 장대봉이 27%짜리 장대봉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40%가 났어요. 여기서 끝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여러분이 대형주 시장은 이미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갈 자리가 없다면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세요 이야기 드렸고 이때 1차 목표가를 여기 11,000원 앞전 고점을 이야기했는데 얘는 돌파해버렸죠. 저는 다음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그대로 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사시면 되고 안 나오면 가진 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에 샀냐면 10,000원 밑에 뭐하라 했습니다. 보세요.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얼마의 기간을 줬냐면 2주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여기 2주 동안.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10,000원에 샀다고 쳐도 지금 12,690원이면 26.9% 수익이고요. 14,000원이면 40% 수익이고요. 14,500원이면 45% 수익이에요. 부족하십니까? 충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상한 매매 하시니까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거나 아니면 이상한 종목들 따라다니다 물려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금이 좀 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은퇴 후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 5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네, 손 빨리 들어. 드세요. 55세 이상은 여러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공무원이야 교수야 뭐 공기업 직원이야 그래야 60세 65세 정년이거든요. 그러면 60 언저리 되면 우리가 근로소득이 더 이상 끊기는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수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왜 한갑잔치를 했던 이유는 야 이제 오래 살았다. 그리고 7수 나면 되게 축하하고 8순이면은 내가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마웠던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할게. 이게 8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8순은 옛날에 글쎄요 한 60 정도 느낌, 70 느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90세에서 100세까지는 내가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식생활하면은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영양도 좋아졌고 그리고 어쩌면 재수 없으면 100살을 넘길지도 몰라요.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한 55세 전후에 보통 사기업들은 55세 전후에 보통은 은퇴하거나 명퇴하거나 쫓겨나고요.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60세에서 65세 범위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최하 30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주식으로 왜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사실 시황 얘기하기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면은 한 28에서 30쯤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30년 돈 벌 수 있어. 끽 해봐야. 30년 동안 직장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후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30년에서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한 10년치 모은 거 가지고 집도 좀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뭐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10년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10년 버는 거는 갖고 있어야 이 10년치 가지고 내가 노후를 살 수 있는데 국민연금 있고 사적연금 있고 내가 뭐뭐뭐 다 있다고 쳐도 풍족할 수가 없어요. 최저생계예요. 중산층 기준 최저생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서민층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그럼 내가 이 노후자금 10년치 버는 거 이게 내가 투자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집안에서. 내가 유산을 받지 않았고 자산 받지 않은 사람 기준에서 그럼 내가 5년치 연봉 혹은 10년치 연봉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서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원칙도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뭐냐?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뭐냐? 첫 번째 원칙은 잊어먹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손해 안 보는 매매하시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손해가 안 나는 종목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의 성격이 좀 힘들어 피곤해 뭔가 자꾸 깐죽거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성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본성 절대로 안 바뀝니다. 꼬마들도 요만한 꼬맹이들도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 되고 나서 당연히 안 바뀌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와 그래 뭐 네가 어쩔 수 없지 내가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중소형 종목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얘가 리스크가 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성품이 좋고 성향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 성향과 맞지 않거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하죠.
이해하셨죠? 그럼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 영 아닌 거, 왜 패턴들이 지랄 맞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되고 위험한 것들 안 하면 되고 리스크 있는 것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안 하고 언제 합니까? 있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힘든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런데 제일 좋고 편안한 것이 뭐라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러분이 만약에 종목을 못 고르면 이 두 종목 외에는 일절 이 시장에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주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조정이 와요. 우리 장은 변동성장이라 2, 3개월마다 와장창 빠져. 그러면 떨어질 때 그래 적당히 해. 나 뭐 한 2, 3주 동안 천천히 사야지. 분할로 20일 동안, 11일 동안 계속 사는 거야. 떨어질 때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수익해서 팔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참 기다렸다가 이쯤에 떨어지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반등 나오는지만 내가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이제 분할로 막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아먹어. 이것만 여러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내가 10%씩만 수익 나도 100% 될 것이고요. 5%씩만 수익 나도 나 50%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어렵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출연 언제까지 할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언제 저도 제 투자자로 돌아가서 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출연하는 한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장 하락장에 급락장 만나면 거의 그냥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죽상돼서 여기 오세요. 힘들죠, 서로가. 그런데 제가 웃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좀 유연하게 보거든요. 하락일 때는 선물 옵션 대응하면 되고 인버스 대응하면 되니까 좀 더 상승과 하락을 유연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조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직 코스닥 150이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어 보인다.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코스닥은 여러분 3월 말에서 3월 말 안쪽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3월 시장들이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들이 길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상승할 때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 한 14,000원에서 14,500원쯤 올라오면 일단 만족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3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요. 첫 번째 주도주 섹터 중에서 반도체 산업 섹터가 전체 시총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 군력이 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만 쭉 따져도 시총의 30% 이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시장 영향력과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차잖아요. 그죠? 완성차의 부품주들 있잖아요. 여기다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얘네가 비중이 한 15에서 20%를 차지해요. 그러면 자동차랑 반도체 두 개만 해도 시총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뜨고 있는 섹터 중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확 부각된 게 뭐냐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얘가 한참 뜰 때는 20% 넘기도 했어요. 종목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그래서 좀 떨어지면 10% 올라가면 15%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얘네 세 개만 합쳐도 시총의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65%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다른 섹터, 다른 소위 말하는 겉절이들에게 우리가 관심 줄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십니까? 메인 몸통에 살을 먹으면 되지 굳이 저기 있는 찌끄레기들 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선물 옵션 하세요. 인버스 하시고 굳이 곁가지 종목들 건들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의 주도에서 놓으세요. 왜 돈이 몰리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자 여기 잠깐 시간을 보시게 되면 얘가 코덱스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10월 말에 조정 시에 매수 31,000원, 3만 원에 했던 게 올라와서 여기 36,700원까지 올라와서 20% 수익했고요. 다시 내려올 때 34,000원대 눌림 매수 잡아서 36,500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한 8%쯤 수익 나거든요. 또 떨어질 때 또 사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팔아먹어서 여기 다 팔았고 지금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는 더 가도 내 거 아닌 거고 대신에 이제부터 내려올 때 천천히 사는 것은 수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많이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반도체 이렇게 보고 그럼 얘가 반도체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시장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장이 3월달, 4월 초까지는 좀 그러지 않겠느냐. 4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저는 우상향으로 장을 본다라고 시황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동차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왜 급등하지 않고 확 눌렀다 오르고 계속 2, 3주 동안 이루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동안 올랐던 건 시장이 여기서 주도적으로 오른 건 자동차주였어요. 급등을 했던 건. 그리고 나서 눌렀다 오르면서 계속 이 구간 안에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걸 하락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얘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기간 조정.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놓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기간 조정. 그러면 얘가 가격 조정을 하게 되면 시세가 다 오고 꺾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기간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후에 한 파동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가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동차와 자동차와 반도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 어때요? 10월 말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제일 세죠. 상승폭이. 그 다음에 자동차 보실래요? 얘는 올라가긴 하는데 가다가 한번 대차게 한번 밑으로 하방을 꺾었죠. 가다가 확 꺾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들어요. 그러면 반도체만큼의 공격적 상승은 아니란 말이죠. 자, 차트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 밑에 놀아요. 그림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상승장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께 1월부터 10월 말부터 상방을 얘기하고 12월 말에 다 팔고 나서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반도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에다 비중을 많이 실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주지난주에 자동차 반도체 거의 다 팔고 한 90%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판돈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2차 전지 사라고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마지막 섹터다. 2차 전지가 들어올리는 얘가 올라가서 시세 이렇게 나버리면 이게 이번 상승의 끝이다. 이해했습니까? 얘기 충분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언제 사냐라고 물어볼 때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우리가 좀 사가지고 급하게 올랐지만 얘는 12,000원에서 여기 12,500원 요 구간에 자 ETF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364980. 예,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인데 얘는 올라갈 때 어디까지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렸던 게 15,000원 내외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15,000원에서 16,000원. 여기 와서 왜? 여기가 앞전 고점 여기거든요. 여기 넘어가지 못하면 그때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에 몇 프로 올랐냐면 6.23%.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자동차는 마이너스 0.3%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냥 플러스 0.8%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얼마 올랐냐면 6.23%, 6%. 얘 평균치보다 우리가 한 8배, 9배가 올랐다고. 자동차와 반도체 올라간 거 대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순환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나중 가는 놈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는 놈의 비중 딱 실어서 걔를 딱 먹고 팔아버리면 이 돈 갖고 뭐해? 나중 갈 놈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2차 전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증권방송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방송을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시는 분이 몇 분 되실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빠진다고 이야기할 때 조정 안 나온 적 있었나요? 없을걸요?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 안 올라간 적 있나요? 없어요. 3년 반 동안 없다고. 그러면 시황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 이거 하셔라. 그래서 2차 전지에 종목들이 있다. 개별 종목 사도 되는데 내가 그런 거 못하겠으면 요 ETF 사세요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저는 지금 1차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6,000원 여기 와서 팔까 말까 고민할 생각이고요. 좀 더 올라온다면 한 18,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고 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고 다만 당부의 말씀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사서 들고 가라 할 때는 죽어도 안 사다가 이제 와서 사냐 마냐 물으면 저는 몰라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전 윗자리까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긴 건 여기 밑에서 싸게 사라 할 땐 죽어도 안 삽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사면 비싸야 돼요.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야 저게 아파트 지어지지도 않은 걸 뭔 분양을 해 라고 생각해. 그러면 저게 분양가가 한 5억 했어. 근데 내가 입주할 때쯤 한 3년 뒤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시세가 한 8억 됐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아씨 5억대 분양받아야 돼. 분양받을 걸.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면 야 이제 8억이면 고점이지 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2년 경과되고 4년 경과되고 주변이 환경이 딱 좋아지니까 한 12억 올라가니까 야 씨 그때 8억이라도 들어갈 걸.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막 올라가서 한 20억 가니까 야 5억 받은 사람 진짜 대박이다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껄무새라 그래. 이럴 걸 저럴 걸 살 걸 버틸 걸 그때라도 잡을 걸 껄무새들이 많아요. 여러분 금융시장은 왜 껄무새가 있냐면 자기가 경험치가 없으면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라 그럴 때는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면 막 시멘트 레미콘 차 다니고 흙 날리고 먼지 날리고 개판입니다.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되게 멋있거든요.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쌀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없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하면서 본인이 공부가 기반이 돼야 매수가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매수 안 합니다. 사람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백날 첫날 얘기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이만큼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서 사는 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에 한 표입니다. 한 표가 아니라 10표 내가 몰빵 칠게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추격 분명히 난 있다고 봐. 근데 본인 책임이에요. 저는 17,000원에서 18,000원 근처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니까 네,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ETF가 아닌 개별 종목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고 개별 종목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이나 중국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차이나 H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얼마에 12,000원에서 여기 여기 있다. 1,200원대 1,2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 1,200원. 그래서 뭐 없는 사람 어떻게 해서 1,280원도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계속 지금 방송 와서 뭐라 했냐면 1,650원에서 1,750원 난 여기까지 볼 거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지난번에 올라올 때 1,400원대에서 일부 차익하실 분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버텨봐라 이야기 드렸고요. 얼마 1,3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보자 계속 얘기 드렸는데 결국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볼 생각.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중국 관련 ETF는 가만히 보시면 제가 거래한 역사를 한번 보실래요? 얘가 2015년도에 17,000원 했던 거예요. 자, 차이나 H 레버리지 뭐냐면 중국 지수 ETF예요.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하락하는 건데 얘가 17,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빠져서 1,067원. 그러면 몇 토막 난 겁니까? 17토막 났어. 17토막. 자, 왜 중국이 빠졌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얘가 2020년도에 1월 달인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우한 폐렴이었죠. 중국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생겼어. 근데 이걸 폐렴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네? 그때 얼른 국제협회에다가 우리 이런 발병이 있는데 조심들 해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미국이 갖다 뿌린 바이러스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중국 시장이 아웃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 하나 있었습니까? 요 앞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트럼프가 야 미국이 최고야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라. 나 중국이 중고 하면서 뻗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가 트럼프가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면서 줘 때리는 거야. 이 귓방맹이를. 그러면서 뭘로 때립니까? 무역 제재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해? 안 아프다 해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자식이 귓방망이를 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제재가 뭐냐면 중국에게 여러분이 뭔가 수출을 하고 말하자면 반도체 어떤 원자재를 수출한다든가 뭔가를 우리가 핵심 부품들 이런 걸 이거 하지 마라고 미국에서 딱 규제를 걸어놨는데 이거를 중국에게 제공하는 나라에게는 미국에다가 관세를 이만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13,000원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원가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과 기업이 만약에 소통을 하거나 내가 협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에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중국과 적극적인 협약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쇠퇴가 됐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매력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 차이나 H 레버리지랑 차이나 전기차에 왜 투자라고 얘기했냐? 제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잠깐 여러분 나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돈이 가려면 여러분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비해 줄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와 중국인데 재작년 통계를 보면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등 했어요. 중국 제쳤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인구는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 돈,
자본력으로 보면 여러분 왜 미국이 중국을 자꾸 때리냐면 자본력으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예요. 인구도 많지 자본력도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게 선진국의 4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인구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본, 캐피탈 머니입니다. 자본주의잖아요. 머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군사력인데요. 중국 군사력 막강해요. 그런데 미국에게는 아직 안 되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력 그러면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왜 중국을 자꾸 조인트 까냐면 만약에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순간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인구 많지, 돈 많지, 사람 많지, 자원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지하장 광물 자원도 아직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탑재하는 순간 중국은 세계 탑2나 탑1까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밟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런 잠재력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 아무리 때린다 그래도 우리가 당장 몇 년은 고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보고 10년 보고 20년 볼 때 중국이 지금보다 못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감정, 중국이 싫은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짜장면은 좋아합니다. 탕수육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좋아하지만 중국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은 국격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얘가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저렴하다면 성장성이 좋은데 이렇게까지 싸다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022년 하반기에 여기 1,400원대에 차이나 레버리지 샀는데 여러분 불과 한 달 반 만에 얼마 났냐면 100% 났어요. 2,800원에 팔았거든요. 더블 났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이렇게 조정이 저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9,000원부터 1,000원대까지 빠지고 나니까 1,400원에 제가 샀거든요. 여기서 비중 50% 채워라 그래서 하나도 팔지 마 버텨 해다가 더블 났다고 50% 배팅해서 더블 났으니까 원금 50%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여기 단타 한번 쳤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집어치우고 빠져나오고 끝낸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여기 저점이 완성됐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께 중국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지금 보면 경제TV 통틀어서 중국, 차이나 H레버리지나 중국 차이나 전기차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수백, 수천 명이 있어도 저 한 명밖에 없다. 왜? 이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거든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위치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1,200원에서 1,300원 구간 집중적으로 사라 이야기했는데 치고 올라온다. 따라서 저는 단타로는 1,650원, 1,700원 여기 바라보지만 중장기로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올라오면은 좀 차익 실현하고 떨어지면 사고하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10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죠.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라는 관측들이 있어서 그러면 또 한바탕 두들겨 패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반기에 거래를 좀 하고 하반기를 조금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예전 같은 정책을 내지 않으면 내게 되면 또 한번 쏟아내겠죠. 그러면 올 하반기 겨울쯤에 또 싸게 살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올라가는 시대에 열심히 잘 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땐 한동안 기다렸다가 올 하반기 연말쯤에 또 두들겨 패면 감사합니다라고 쓸어 담고 이거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나 전기차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팍스TV 출연해서 3년 반 동안 방송하는 동안 제일 마음 졸였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사자 분할 매수를 1, 2주 하세요. 분명히 기간은 맞았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서 내가 판단 잘못했나? 이거 사면 안 되는 건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6,000원 깨지면 손절 그랬더니 6,080원 찍고 올라와서 6,500원에서 비중 20%, 30% 추가 매수 더해라. 그래서 비중이 30에서 40%까지 채워놓고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500원 찍던 날에 일단 반만 정리하자 말씀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7,000원 안 깨지면 버텨봐라 혹은 7,500원 돌파되면 더 잡아라 그랬는데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랐고 오늘 또 올라가면서 그럼 저는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물어보면 단타로 보시면 8,500원에서 9,000원 여기 오면 전 팔겠습니다. 그러면 6,500원에서 비중을 30% 40%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얘가 8,500원 9,000원 가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40에서 50% 나겠죠. 현재도 이미 얘는 30% 정도 수익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25% 30% 정도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7,500원이 깨지면 일단 익절하고 싸게 다시 잡을게요.
안 깨지면 버텨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내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종목은 훑고 가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요. 얘 30만 원 밑에 사라 이야기 드려서 끌고 올라갑니다. 3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오늘 급등했죠. 계속 떨어질 때 우리가 살 거 없으면 이거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40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했던 것인데 오늘 확 올라오면서 오늘 당일만 11% 급등했습니다. 저는 5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보고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제일 흐름이 약한데요. 이 종목이 지금 다른 거 이제 만약에 없다면 포스코홀딩스 사셔도 2차 전지 올라갈 때 최소 10% 50만 원에서 55만 원,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익률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신다면 45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올 때 50에서 55만 원, 10에서 20%좀 드시고 나오시는 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제가 어저께 방송 자료 만들 때 이거 사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썼거든. PPT에다가. 근데 오늘 급등해 버렸습니다. 4.7%.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저는 바라보고 얘기했냐면 45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사실 현재가에서도 10%에서 12% 올라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얘는 72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계속 조정시마다 담아가시면 무리 없이 수익 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 얘기는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가 수익이 좋습니다. 보통은 상반기가 별로 안 좋고 하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얘가 올 상반기 오르고 나면 하반기에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하실랍니까?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 선물 옵션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선물 옵션 이야기로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팍스경제TV에서 함께 해주신 3년 반 동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와 ETF만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종목들, 손해 안 볼 종목들만을 또 소개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의 진입 시기, 가격대까지 또 상세하게 풀어주시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빠르게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진행되는데요.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실전 매매부터 해서 선물 옵션의 매매법 교육도 풀어드릴 거니까요. 이 투자 인사이트들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남은 시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물 옵션 또 내용 풀어주시죠. 예, 내일 제가 선물 옵션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제가 사고 파는 타이밍을 계속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 어떤 근거로 사고 파는지 말씀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개념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 주식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것처럼 나 여기다 10개 매수할게 이렇게 사면 되고요. 올라갈 때 난 여기서 팔고 나가면 돼요. 얘는 주식하고 동일하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하락할 때 하방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물 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빠질 때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할게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러면 주식은 상승해야 수익이고 하락하면 손해인데 선물 옵션은 상승은 매수하면 되고 하락은 매도 반대 방향을 진입하면 되는구나. 양방향 상품이네. 되게 괜찮다. 하락장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옵션에 콜과 풋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어요. 선물과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콜 옵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걸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소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자, 시소를 탔어요. 근데 무게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무게가 어떤 놈이 무거우면 만약에 오른쪽 얘가 무거워서 찍 내려가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 요 놈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왼쪽에 얘가 내려가면 누가 올라갈까요? 요 놈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치환을 해보면 왼쪽에 C라고 써있는 걸 콜 옵션, 얘는 뭐냐면 지수가 상승해야 수익이 납니다. 콜 옵션은 풋 옵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좀 다르다. 그러면 나는 뭘 보고 상방이냐 하방이냐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콜 옵션의 기준 가격, 그다음에 풋 옵션의 기준 가격이 뭐냐만 나는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 옵션의 기준 가격이 있고 풋 옵션의 기준 가격이 있는데 둘 중에 기준 가격이 무너지면 얘가
힘의 기울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해? 무너지는 쪽에 반대 방향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다음 여기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나는 뭐만 알면 되냐면 내일 공개 방송 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콜옵션 기준점 오늘 2.5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풋옵션 기준점 0.25입니다. 이렇게.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 기준점을 아침에 써드리고 장 출발 전에 써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그러면 시초가 땡 출발하자마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준점 2개 중에 한 놈은 무너져요. 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방향 없는 거니까 아무 매매 안 하고 있다가 한 놈이 무너지면 오케이 방향 결정 났다. 그 방향 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풋이 무너지니까 쭉 빠지니까 난 콜이 무너지니까 뭐합니까? 풋옵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반대로 상승장은 풋옵션 기준가가 무너지니까 난 뭐 삽니까? 콜옵션 사서 이익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실전 사례를 여러분께 조금 더 확대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월 26일자입니다. 2월 26일자에 여러분께 드렸던 제 운영하는 단톡방, 노란 톡방에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급락을 하면서 풋옵션이 저점에서 1000%, 10배가 시세가 났었는데 이날 인버스 수익은 2.5%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은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끼케야 인버스인데 인버스 갖고 2.5% 수익 나는 사람과 옵션 배워서 장자방의 선물 옵션 함께 하시는 분들은 1000%, 10배가 시세 나는 과정 안에 내가 100% 먹고 빠지면 어떻고 200% 먹고 빠지면 어떻고 30%, 50%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큰 구간 안에서 내 역량만큼, 내 실력만큼 먹는 거예요. 다만 크게 수익이 나는 공간 안에 들어가야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방향을 거꾸로 보시면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바라는 선물 옵션이고 매력적이라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날 수익이 여러분 저랑 지금 2년 반 정도 되신 분이 어땠냐면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누적 수익금을 보시면 1억 250만 원의 수익을 누적 인증하십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달이 안 됐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버셨다. 자,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벌었느냐? 자, 보시면 이날 아침에 시가부터 장이 쭉 밀어버립니다. 자, 왜 하락인 걸 알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콜옵션 2.5가 기준점이 얘가 무너졌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기준점이 뭔지만 알면 내가 방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에서 그걸 여러분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무너지니까 난 뭐해? 풋옵션 샀더니 몇 배가 났다? 1000%. 하루에 10배가 났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 한 달에 서너 번은 5배, 10배씩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 주식 내가 100날 해봐야 1년에 1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 고르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100%못 버텨요. 근데 선물 옵션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100% 이상 무조건 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100% 이상 수익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자, 이날 2월 5일이거든요. 시가 고가로 투매가 나옵니다. 자, 이날 보시면 저희 2년쯤 되신 교육생분들께서 하루에 당일 수익이 4,500만 원을 내셨고 옵션은 239% 수익이 났다는 인증이 여기 올라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가요?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시가부터 왕창 빼버립니다. 자, 우리 뭐 봤어요? 기준점 콜옵션 3.5 깨졌다. 얘 깨진 거 보고 나 뭐 사? 풋옵션 샀더니 몇 프로 났다? 1300%. 저점 고점까지는 못 가져가요. 그러나 중간에 팔아도 엄청난 이익을 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느냐? 네, 가능해요. 자, 상승장을 바라보시면 2월 19일입니다. 자, 보시죠. 시가부터 급등하는데 사실 저희가 매매하는 게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끝나요. 시가부터 출발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매매가 저희 거의 다 끝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시세가. 보시면 이때 뭐예요? 똑같이 풋옵션의 2.70 기준점 얘 깨지는 순간부터 장은 결정났습니다. 그럼 난 뭐합니까? 상방 사가지고 버티면 돼. 얼마나 갈지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오시면 몇 배 났다? 11배. 자, 내일은 이렇게 대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8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 재밌게 매매해보고 종목 얘기도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개장 전에 알려주시는 그 기준점 꼭 확인해 가시고요. 그 기준점이 무너지는 반대 방향에 베팅을 하면서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진행되는 이 선물 옵션 무료 특강에서 매매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발 맞춰서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매매 경험 쌓으시고요. 수익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온종일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이 특강 링크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는 오직
하나씩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십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촬영하시면 링크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혹은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딱 7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요.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특강 링크 챙겨보시고 바로 내일 진행되니까 오늘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특강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리겠죠. 오늘 꼭 들어오셔서 특강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